만약 지금 주변에 당신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많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디어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변에 적이 한 명도 없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을 가장 치명적인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굶주린 하이에나의 먹이가 되기를 자청하는 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기세를 말 한마디 없이 단 3초 만에 꺾어버리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당하고 살던 인생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확실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아무리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도 누군가 나를 싸늘하게 대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눈빛을 마주하면 하루 종일 머리가 복잡해지죠. 내가 무슨 말실수를 했나? 내가 먼저 다가가서 커피라도 건네며 사과해야 할까? 착한 당신은 밤새 잠을 설치며 관계를 풀 구실을 찾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절대로 먼저 사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배려 넘치는 사과는 상대에게 아주 훌륭한 영양제가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만만한 호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친절을 아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더 잔인하게 당신을 짓밟을 것입니다. 이것은 200년 전 조선 최고의 천재라 불리던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마주했던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비참한 이면이기도 합니다.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시절에는 발바닥이라도 하질 것처럼 아부하던 동료들이 계략을 꾸며 그를 한순간에 대역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어제까지 내 손을 잡으며 평생을 약속했던 동료가 오늘 나를 벼랑 끝으로 미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거대한 미움의 파도를 보낼 때 정약용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 그가 무섭고 두려워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사과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를 미워하던 자들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어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명하지도 않았죠. 대신 그는 인간의 뇌가 가진 아주 잔인한 본능을 역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자들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 비굴하게 구걸하는 대신 상대의 기세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드는 무서운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 태도 하나로 정약용은 자신을 짓밟으려던 적들을 오히려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조차 감탄한 이 태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과하는 행위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독약이 되는지 인간의 잔인한 본능을 밝혀낸 뇌과학의 증거를 통해 그 소름 돋는 비밀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대역죄인으로 몰려 강진의 초라한 주막방으로 쫓겨난 정약용의 삶은 그야말로 참혹한 지옥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권력은 한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세상 모두가 그를 침뱉으며 미워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스승이라 부르며 따르던 제자들과 형제처럼 지내던 동료들이 앞장서서 다산의 가슴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인생의 거품이 걷히고 차가운 바닥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신이여,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베풀었던 그 수많은 친절이 때로는 차가운 배신과 만만한 호구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플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며 밤새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 흘린 날이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세상이 통두리째 날아가고 나를 향한 미움의 칼날만 가득할 때 정약용은 방구석에 틀어박혀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편지를 보내 사과를 구걸하지도 않았죠. 대신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밑바닥을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만만해 보이면 때를 지어 덤벼들고, 내가 단단하고 무거우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법칙입니다. 정약용은 이 차가운 현실을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무례한 공격을 단 한 방에 무력화시키는 아주 기막힌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산이 유배지라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원망 대신 매일 아침 책상을 닦으며 준비한 반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상대를 찾아가 복수하는 자극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나를 공격할 마음조차 먹지 못하게 만드는 현대 뇌과학과 심리학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교하고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숨어 있었습니다. 날 싫어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내 영혼의 품격을 단숨에 지켜내는 이 무서운 반격의 서막이 과연 무엇인지, 그 추악한 본능의 실체를 지금 바로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은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사과하면 안 되는지 아주 섬뜩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우리 뇌 속 깊은 곳에는 공포와 불안, 그리고 서열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타인의 말과 행동을 분석해 상대를 공격할지 아니면 도망칠지 본능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상대의 눈치를 보며 굽히고 사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의 편도체는 당신을 나보다 서열이 낮은 안전한 약자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사과를 한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거나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마음껏 괴롭히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서열의 확정 도장을 찍어주는 꼴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던지는 비굴한 사과는 굶주린 맹수에게 내 피를 묻혀 보여주는 아주 미련한 자의 행위와 같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뇌가 가진 이 잔인한 권력관계의 본질을 이미 200년 전에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본능적으로 약해 보이는 상대를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것을 유배지의 쓸쓸한 바닥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산은 그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똑같이 욕하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의 진흙탕 싸움 역시 상대에게 내 감정의 지휘권을 넘겨주는 약자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약용은
인간을 가장 당황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아주 무서운 무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대의 공격 본능을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든 다산만의 첫 번째 태도였습니다.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보고 칼날을 들이밀 때 사과 대신 내 기세를 단숨에 우뚝 세우는 이 태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뇌과학의 잔인한 메커니즘을 역으로 이용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내는 다산의 그 위대한 철학적 지혜를 다음 장에서 드디어 공개합니다. 다산 사상의 위대한 뿌리에는 바로 신독이라는 무서운 태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신독이란 홀로 있을 때조차 마음의 기준을 단정히 하고 타인의 시선에 내 영혼을 절대 흔들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뜻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헐뜯고 비난하는 추악한 소문들이 사방에서 들려올 때마다 귀를 닫았습니다. 그들의 공격에 일일이 반응하며 감정을 낭비하는 대신 입을 꾹 다물고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진의 차가운 방바닥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이 작기 때문이지 내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인의 미움은 그 사람의 꼬인 마음이 만들어낸 그 사람의 숙제일 뿐입니다. 내가 굳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내 숙제가 절대 아닙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은 거대한 바위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법입니다. 정약용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스스로 거대한 바위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향해 침을 뱉든 욕을 하든 내 내면의 가치는 한치도 훼손될 수 없다는 무서운 기세를 온몸으로 뿜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위 같은 다산의 철학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장 내일부터 나를 대놓고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이 무서운 기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말 한마디 섞지 않고도 상대방이 내 감정의 영역을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차단벽을 치는 정약용의 두 번째 무서운 무기를 다음 장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 사람을 대할 때 엄격한 경계를 둘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방 안의 문턱을 함부로 넘지 않듯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높은 차단벽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자가 내뱉는 가시돋친 독설과 짜늘한 눈빛을 내 마음의 방 안으로 단 한 걸음도 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산은 상대의 미움을 완벽하게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피를 흘리는 거친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의 존재 자체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격조 높은 무관심이었습니다. 이 무관심은 나를 괴롭히며 반응을 기대했던 상대를 오히려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태도입니다. 내가 사과를 하거나 화를 내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던진 미움의 칼날은 결국 갈 곳을 잃고 부메랑이 되어 그 사람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내 마음의 문턱을 높이고 경계를 치는 순간 상대의 공격은 공허한 허공 속으로 흩어지는 먼지가 될 뿐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다산의 철학을 우리의 차가운 현실로
그대로 가져와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 출근해서 혹은 모임에서 나를 미워하는 상대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를 단 3초 만에 당황하게 만들고 내 영혼의 품격을 확실하게 지켜내는 구체적인 일상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사과 대신 반드시 뱉어야 할 묵직한 태도와 그 실전 방법을 다음 장에서 드디어 공개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모임이나 직장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딱 2가지만 기계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첫째,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당황해서 눈을 피하거나 비굴하게 먼저 웃어주지 마십시오. 감정을 싹 뺀 담담한 표정으로 상대의 눈을 똑바로 3초간 응시한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려내 할 일을 하십시오. 둘째, 그가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는 무례한 언사를 던진다면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화내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라는 묵직한 단답과 함께 입을 꾹 닫으십시오.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지독한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과나 감정적인 폭발을 기대했던 상대는 당신의 이 흔들림 없는 태도와 침묵 앞에 오히려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감정의 지휘권을 상대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페이스로 상황을 이끄는 것, 이것이 진짜 나를 지키는 어른의 대처라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얄팍한 도발에 휘말려 내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고작 눈빛과 침묵으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위대한 반격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약용이 자신을 처참하게 버린 세상을 향해 완성한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진짜 복수의 결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강진의 그 좁은 주막방에서 육체의 고통을 뼈저리게 견뎌내며 다산이 마침내 증명해낸 위대한 승리의 실체를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을 싫어하는 권력자들이 파놓은 척박한 유배지에서 복강뼈가 마르고 무릎뼈가 3번이나 뚫리는 참혹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목을 매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비굴하게 사과를 구걸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기참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 지옥 같은 고독 속에서 비명이 아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밤낮으로 붓을 쥐고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으며 마침내 500여 권이라는 위대한 신화적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를 모함하고 미워하며 승승장구하던 악인들은 추악한 이름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산의 이름은 시대를 구원한 거인으로 오늘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가장 무서운 방법은 유치한 말싸움이나 감정 낭비가 아닙니다. 그들이 감히 고개조차 들어 넘겨다보지 못할 만큼 내 삶을 압도적인 가치와 지혜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나의 위대한 성장이 야비한 적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독한 인간관계의 폭풍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다산처럼 묵묵히 내 삶의 향기를 피워내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 눈앞에 있습니다. 모진 세월을 견뎌내며 살아온 당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다산의 마지막 당부를 다음 장에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가시돋친 미움 때문에 외롭고 억울해하며 소중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사과하지 마십시오. 나를 증명하려 구구절절 변명하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바다에 강한 바람이 불어올수록 여는 바람을 타고 하늘 더 높이 날아오르는 법입니다. 타인의 미움은 내 인생에 가득 끼어 있던 가짜 인간관계라는 거품을 한순간에 걷어내주는 아주 고마운 신호입니다. 내 곁에 남을 진짜 내 편과 당장 손절해야 할 악연을 명확하게 가려내라는 인생의 귀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의 그 귀한 영혼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산정약용이 유배지라는 절망의 끝에서 오직 자신만의 향기를 피워냈듯 당신 역시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가치를 묵묵히 증명해 나가면 그뿐입니다. 남들의 얄팍한 평가에 내 인생의 핸들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오늘 밤은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의 싸늘한 얼굴 대신 모진 세월의 풍파를 이토록 단단하고 품격 있게 버텨내준 당신 자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다산의 단단한 마음이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묵직한 닻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찬란한 여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